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기들, 흥미로운 무기들 살펴보면서 이런 성능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무기입니다. 키우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패입니다. 독일의 아이리스-T SLM 방공 시스템입니다.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인데 그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화한 버전이죠. 자, 그런데 키우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패다. 그런데 얼마 전에 키우 완전히 박살났죠. 러시아가 대량의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근데 이 방패는 어디 있었냐?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미사일이 더 무섭다. 러시아의 실패한 미사일 대공세로 쑥대밭이 된 키우죠. 러시아가 10월 10일 날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르치 대교죠.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그 19km짜리 아주 긴 교량 대교, 그 케르치 대교가 폭파해서 다리가 끊어진 데 대한 보복으로 이거 우크라이나가 한 짓이야 라고 하고는 10월 10일 날 무려 8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미사일은 KH-101 같은 순항미사일, 그리고 KH-22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 이 탄도미사일 이런 등 여러 가지 미사일을 섞어서 있는 거 그냥 뭐 싹싹 긁어서 이렇게 83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46발을 격추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7발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들이 원래 원하고자 했던, 때리고자 했던 데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도로, 그리고 뭐 공원, 또 민간 아파트, 엉뚱한 빌딩 이런 데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때리려고 한 거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궁 또는 뭐 전략지휘소 또는 뭐 탄약고 뭐 이런 데를 때리려고 했겠으나 그런 데는 한 개도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를 때리다 보니까, 즉 오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G7까지 동원되어서 러시아의 이 대량 미사일 공격에 대한 성토를 하기 시작했고, 이 성토를 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야, 니들 책임이야 라고 하는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야, 니들 말이야, 약속만 지켰으면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책임론이 대두가 됐는데요. 왜냐? 이 막을 수 있었던 민간인 피해인데요. 원래 이 아이리스-T라는 이 방공 무기를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4월에 곧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5월에 곧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7월에도 왜 빨리 안 줘? 하니까 곧 준다 이랬어요. 그리고 9월에도 10월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10월쯤에는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왜 준다는 거 빨리 안 주냐 빨리 안 주냐 요구할 때마다 곧 줄게 곧 줄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빨리 못 주는 이유는 지금 없다, 물량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못 준 겁니다. 안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7개월 열흘 러시아가 계속 미사일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미사일 요격을 하느라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부크라든지 또는 S-300이라든지 이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의 미사일 요격탄을 대부분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후반을 지금 미사일 날아오니까 그걸 요격하다 보니까 미사일 요격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용전분투했지만 다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독일이 주기로 했던 거 4월달에 곧 준다, 5월달에 곧 준다, 7월에 곧 준다 주기로 했던 거 제대로 줬으면 이런 민간인 피해가 안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독일 숄츠 총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독일이 안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라고 한 건 물량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10월 10일 날 공격받고 국제적인 성토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불과 하루 만에 바로 그냥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세관에 이렇게 아이리스-T의 발사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준 겁니다. 즉 못 준 것이 아니라 안 준 거였어요. 안 준 거였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굉장히 싫어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숄츠 총리 같은 경우도 선거를 해서, 내각제니까 선거를 해서 다수당이 되고, 또 물론 연정을 하지만 자기네들 이 연정 파트너들이 다수당이 되어야 계속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독일 국민들이 야,
국제적으로 독일이 뭔 짓이야 이거? 왜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제대로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선거에서 바꿔버리면 정권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루 만에 그냥 바로 갖다 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방공 미사일의 정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미사일인데요. 아이리스-T. 우리 KF-X 한국형 전투기 KF-21에서 우리 KF-21 무장으로 아이리스-T, 미티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KF-21 우리 한국형 전투기에 낙점된 무장으로 낙점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바로 아이리스-T인데 뭐냐? 인프라레드 이미징 시스템. 그러니까 적외선 영상 추적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테일 이 꼬리에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드. 그러니까 TVC 노즐이 붙어 있다. 그래서 기동성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열 추적. 근데 열만 추적하는 게 아니고 열을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 영상을 따라가서 실패할 확률을 훨씬 더 떨어뜨려서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이걸 이제 전투기 공대공용으로 쓰는데 공대공용으로 쓸 때는 최대한 3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져요. 근데 이걸 이제 지대공화 하니까 중력을 거꾸로 올라가니까 사거리가 훨씬 짧아지겠죠. 이제 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 하나인 아이리스-T 미사일인데요. 왜 최강이냐? 일단 이 열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의 이미지를 따라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날개 핀이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려 60G 중력의 60배 정도를 꺾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기동성이 좋고 그래서 길이는 2.9m 그리고 중량은 87.4kg 추진체는 로켓 모터입니다. 비행속도는 마 3 이상 그러니까 전투기 아무리 빨라도 마 2니까 걸리면 가는 거죠. 탄두는 레이더 근접 신관 그리고 보폭 파편 탄두고 유도는 적외선 영상 유도를 하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이 락온 애프터 런치 그러니까 쏘고 나서 나중에 락온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미사일은 이 조종사가 막 하면서 락온을 딱 하고 나서 쟤 때려 하고 락온을 딱 하면은 그걸 향해서 이제 이 미사일이 확 날아가죠. 그런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좀 기니까 급하니까 일단 미사일 먼저 쏴 저쪽으로 대충 쏴 그리고 날아갈 때 락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보고 락온하고 미사일 날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 뭐가 있네 날려 그리고는 락온 하니까 대응 능력이 더 빠르죠. 그래서 쏘고 나서 나중에 락온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전 상대의 전자전 그리고 뭐 체 플레어 같은 여러 가지 이 플레어 같은 이런 적외선 교란 장치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 대응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아주 첨단 미사일인데 이걸 이제 지대공화 공대공이 아니라 지대공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T의 지대공화인데 이름은 같지만 각기 다른 형태와 성능의 시리즈인데요. 크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여기 보면 SLX 시리즈가 있고요. SLM 시리즈가 있고 SLS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SLS 시리즈, 이 S 시리즈를 좀 더 작게 소형 전술 차량에 갖다 넣은 거고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미사일이 큽니다. 미사일이 크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유도 방식은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 SLX 버전은 80km 사거리를 가져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 이 SLM 버전은 12에서 40km.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미사일은 40km 날아가는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은 12km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여기에 발사기 안에 이걸 넣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2에서 40km 이걸 넣었으면 40km 이걸 넣었으면 12km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차량에다가 한 거 SLS는 12km 날아갑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버전이 있고 이번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준 건 이 SLM 버전 12에서 40km 버전 이걸 줬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제 한 개 세트를 줬는데 앞으로 토탈 4세트를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의 눈이죠. 탐지가 돼야 뭐 요격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T SL의 눈 바로 이 프랑스에서 만든 그라운드 마스터 200이라는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 스펙을 보면 실화 갈륨으로 구성된 A사 레이더고요. 최신 버전이죠. 그리고 주파수는 S밴드. 우리 이지스 레이더하고 똑같은 S밴드죠. 탐지 거리는 250km. 그리고 교전 거리는 100km.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80km니까 100km 교전을 하니까 충분하죠. 대응 표적은 항공기, 드론, 포탄까지도 요격한답니다. 아이언돔처럼. 그리고 이 레이더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대포병 레이더, 저기 포탄도 분석해서 그럼 이 발사 지점까지 분석해내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예요. 그리고 독일은 이 IRST, 이 SLM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프랑스제 레이더하고만 연동시킨 게 아니라 스웨덴 사브에서 만든 레이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만든 레이더하고도 각각 연동을 시킬 수 있도록 아주 이 다양한 눈하고 물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점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인수한 IRST, SLM의 포대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레이더가 있죠. 그리고 통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기는 3개입니다. 3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여기 1개 포대, 이런 걸 독일이 4개 포대를 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방 터지고 나니까 니들 잘못이야 하니까 이제 후닥닥 갖다 줬고 이제 빨리 원래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했던 걸 다른 나라 그 해당 국가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나삼스라고 하는 거 2개 포대를 주고 독일은 이 IRST, SLM을 4개 포대를 주고 6개 포대가 이제 키이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S300 그리고 부크, 장거리는 S300, 중거리는 부크, 이렇게 해서 키이우를 방어해 왔는데 워낙 오랫동안 요격 작업을 하다 보니까 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제 IRST, 미국제 나삼스 이런 것들로 다시 키이우 방공망을 구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러시아는 뭐 미사일도 별로 없는데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키이우 방공이 조금 더 튼튼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1개 포대가 갔는데 이거 이제 운용하려고 하면은 운용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훈련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갔습니다. 아마 운용 교관들이, 요원들이 독일인들이 같이 갔을 거예요. 이거 지금 때리면 독일인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단하고 같이 가서 현지에서, 원래는 폴란드나 독일에서 다 교육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급하니까 현지에서 키이우에서 직접 독일인들이 교육을 해주면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줬으면 어땠을까. 독일 이번 전쟁에서 정말 실망을 많이 줍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줬으니 다행입니다. IRST 계속 활약해서 키이우 하늘을 또 민간인들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